안녕하세요. 오늘은 생각했던 것보다 여름에 강한 다육이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. 그 첫 번째 다육이는 리틀잼이라는 품종이고요. 아주 오래전에 유행했던 다육이고 요즘은 잘 보이지 않는, 그러나 국민 다육이로서 참 키워볼 만한 다육이, 그리고 가격도 저렴해 가지고 아마 구입할 때 큰 부담 없이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리틀잼 같은 경우는 번식이 아주 잘 되고 자구가 아주 많이 나오는 다육인데요. 단풍이 들면 지금처럼 진한 연두색빛 촌스러운 색감이 아니라 오렌지빛으로 단풍이 들어가는 아주 예쁜 그런 품종입니다. 소품부터 대품까지 두루두루 자기 취향에 맞게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고요. 이 리틀잼 같은 경우는 줄기가 이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가늘게 성장을 하기 때문에 높이가 낮은 화분에 심어주면 늘어지는 수영을 만들면서 예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물을 아주 좋아하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여름에도 물을 굶기지 않는 게 좋은데, 이제 여름 다 지나갔으니까 아마 이 품종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가을 이후쯤 화원에 방문해 가지고 작은 거를 구입해 가지고 키운다 그러면 아마 내년 4월까지는 아주 재밌게 키울 수 있는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번식은 잎꽂이 적심이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잎꽂이도 아주 잘 되고 자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작은 화분에 아기자기하게 키우기도 아주 좋은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품종은 흑자라고사라는 품종이고요.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여름을 잘 이겨낼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그런 품종입니다. 지금 안쪽으로 보면 하엽이 많이 져 있죠. 이 친구는 1년 이상을 지금 분갈이를 하지 않은 상태라서 솔직히 올해 이 봄에 분갈이를 했어야 되는데 분갈이를 해주지 않아서 솔직히 여름을 이겨낼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던 그런 품종입니다. 그러나 지난주에 저명간수로 물을 주고 나서 아주 바짝 말라있던 잎들이 이렇게 안쪽부터 튼튼한 얼굴로 변해가고 있는 모습을 봐서는 이 흑자라고사 또한 여름을 아주 좋아하는 그런 품종인데, 그렇다고 여름을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강한 햇살에 내놓으면 안 되고 차광막을 잘 유지를 했을 때 가능한 거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. 이 흑자라고사 같은 경우는 잎끝이 검게 변해가면서 전체적으로 오렌지빛으로 단풍이 들어가는 아주 예쁜 그런 품종인데, 이 깍지벌레가 종종 찾아옵니다. 깍지벌레가 찾아오는 것 빼고는 키울 때 부담 없이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고요. 가을 이후부터는 물을 10일에 한 번 정도 물을 준다 그러면 큰 어려움 없이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세 번째는 아항무라는 사랑무로 많이 알고 있는 그런 품종인데요. 이 품종 같은 경우도 올 여름을 좀 살짝 걱정을 했습니다. 워낙 잘 자라는 품종이지만 이 겨울만 조심한다 그러면 큰 문제 없이 키울 수 있는 품종이긴 하지만 올해처럼 여름이 기온이 높아버리면 잘 살 수 있을까라고 걱정을 했던 그런 품종입니다. 물을 줄 때도 물을 주는 것도 참 고민을 하게 만들었던 그런 품종인데요. 왜 그러냐면 줄기가 이렇게 늘어진 품종들 같은 경우는 물을 잘못 주게 되면 줄기가 물러가지고 다른 곳까지 퍼져가가지고 결국은 다 잘라서 다 잘라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하는 그런 품종인데, 이 아항무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바람이 잘 들어오긴 하지만 더운 바람이 바로 직접적으로 닿기 때문에 솔직히 물을 자주 주지 않는다 그러면 여름을 뿌리와 줄기가 더위에 이겨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을 거의 15일에 한 번씩 물을 주었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입마름 없이 성장하고 있는, 여름을 오히려 즐기고 있는 그런 얼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생각외로 보통 아항무 같은 경우는 여름에 굶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저 같은 경우는 15일마다 물을 줬는데 이렇게 풍성하게 8월을 즐기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 아항무는 이 추위를 싫어하는 품종이기 때문에 겨울에 약간 키울 때 고민을 하게 만들지만 봄, 여름, 가을까지는 이렇게 건강하게, 지금 영상에 보이는 두 품종 다 겨울을 3번 정도 났으니까 겨울도 완전하게 영하로 떨어지지 않는 공간이라 그러면 큰 부담 없이 키울 수 있는 품종이라는 것을 이렇게 또 8월이라는 계절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.
그리고 다음 품종 같은 경우는 아이보리입니다. 이 아이보리 같은 경우도 여름을 좀 힘들어하는 품종인데, 여름을 몇 번 지내면서 환경에 적응을 하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물을 주는데도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 아이보리 같은 경우는 뿌리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회복을 하는데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리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키웠던 기억이 있는데, 지금 이 품종 같은 경우는 여름을 몇 번 나더니 이제는 환경에 적응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올 여름은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건강하게 처서를 기다리고 있는 현재의 모습입니다. 작년과 좀 다르게 키웠던 거는 뭐냐면, 예전에는 일반 물주기로 물을 줬다 그러면 올해는 저면간수로 물을 꾸준하게 주다 보니까 아마 뿌리가 전체적으로 물을 흡수하면서 이 문제가 발생했던 부분을 줄여준 게 아닌가 예상을 해보는데요.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전체적으로 다 저면간수로 물을 주고 키우고 있는데, 이 철화 같은 경우도 저면간수로 물을 주고 나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, 이 매창근 같은 경우도 저면간수로 하루 정도 담가주고 나서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. 작년과 다르게 이 종무 귀찮고 물을 주는 그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는 저면간수로 주로 물을 주고 있는데도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는 걸로 봐서는 이 뿌리가 전체적으로 물을 골고루 흡수해야지만 여름을 잘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올해 또 느끼게 되는데요. 그러나 이 여름을 또 의외로 좋아하는 품종이었다는 것을 오늘 몇몇 품종을 보면서 또 느끼게 됩니다. 그리고 다음 품종은 뭐냐면 이 클로이라는 품종이고, 그리고 후레뉴라는 품종입니다. 이 품종 다 이 여름을 참 의외로 잘 버티는 그런 품종인 것 같은데요. 이 클로이 같은 경우는 정말 관심을 주지 않고 봄에 분갈이를 했는데도 이렇게 물을 많이 주지 않아도 잎을 유지하면서 여름을 보내고 있고, 이 옆에 있는 후레뉴 SP 같은 경우도 물을 많이 주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,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다육이를 키우는 것을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은은하게 질리지 않는 오늘 소개해드렸던 몇몇 품종들 같은 경우를 잘 골라가지고 키운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계절도 어렵지 않게 다육이라는 식물의 매력을 느끼면서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보통 식물은 베란다에서 많이 키우는데, 이 다육이 같은 경우는 베란다에서 잘 키우기 힘들다라는 선입견이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은 있지만 선택을 잘 하지 않는데요. 그러나 올 가을에는 오늘 소개해드렸던 품종 위주로 해가지고 하나 둘 키워보면서 다육이의 매력을 한번 느껴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. 가을이 오면 모든 다육이 같은 경우는 물은 10일에 한 번씩 주는데, 물을 줄 때는 양이 많지 않다 그러면 저면간수로 물을 주는 것도 다육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